215번부터 봅시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가 있다. 215번. x는 공집합이 아니랍니다. 그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함수가 항등 함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지. 그때의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인가? 얘가 항등 함수가 되려면 대입한 숫자하고 뭐 해야 되니? 같은 숫자가 튀어나와야 되잖아. 3 대입하면 3 나와야 되고 4 대입하면 4 나와야 되고 x 대입하면 x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x를 대입한 x제곱 빼기 6의 값이 누가 나오게 하면 된다? x가 나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 대입하면 3 나올 거고 4 대입하면 4 나올 거고 이런 식일 거잖아. 그치? 문제는 이게 모든 숫자에 대해서 다 성립하진 않을 거란 얘기지. 0 대입하면 0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잖아. 100 대입하면 100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제한적으로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기 때문에 x 대입해서 x 나오는 애가 몇 개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2하고 3 두 개밖에 없죠. 누구라고요? x는 마이너스 2하고 3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와요. 3 대입해도 3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놈들만 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만들어야 항등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맞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느냐? 2만 달랑 하나 갖고 있든가 아니면 3만 달랑 하나 갖고 있든가 아니면 2하고 3을 둘 다 갖고 있든가. 이렇게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3개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항등함수 된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된다? 함수값이 x가 된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그 방정식의 헤드를 원소로 가지는 정의역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6번. x는 1, 2, 3, 4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라 그랬습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의 함수. 근데 이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때 1대1 대응은 몇 개가 만들어지고 1대1 대응은 몇 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항등함수는 몇 개 만들어지며 상수함수는 몇 개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제일 쉬운 거 먼저 보자. 야, 항등함수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걸로? 항등함수는 쉽지. 왜? 1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4로. 그러니까 얘는 한 개밖에 없겠지. 항등함수는. 상수함수는 정의가 정의가 뭐라 그랬니? 상수함수의 정의. 의미가 뭐라 그랬니? 치역이 몇 개다? 치역이 한 개다. 쉽게 말하면은 몰빵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1, 2, 3, 4가 전부 1로 가든가 전부 2로, 전부 3으로, 전부 4로 몇 개? 4개 나오겠죠? 괜찮죠? 그래서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의 개수는 쉽게 구할 수 있다. 문제는 뭐니?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은 뭡니까? 얘네들이 1대1 함수가 되면서 공역 이퀄 치역이 돼야 되네. 근데 4개 4개니까 가능하죠. 그럼 1대1 대응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 여러분들 경우의 수로 접근하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얘는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는 거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준비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 중에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정의역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거야. 너는 몇 군데로 갈 수 있니? 너는 몇 군데로 갈 수 있니? 너는 몇 군데 갈 수 있니? 너는 몇 군데 갈 수 있니?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시다. 자, 현재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1이 갈 겁니다.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입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1은 1로 가도 되고 2로 가도 되고 3으로 가도 되고 4로 가도 되는 거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다 해서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 4가지 중에 뭐 2로 갔다고 칩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원소인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4가지가 아니지. 왜? 2가 어디로 가면 큰일 나냐? 2로 가면 큰일 나잖아.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원소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처음에 1이 대응된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로 갈 수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세 군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 2가 1로 대응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 번째 원소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니? 2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3은 2가지 갈 수 있고요. 4로 갔다고 칩시다. 마지막 원소 4는 정해져 있죠. 남아있는 원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온다? 24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그래서 24, 14 다 더하면 답은 얼마 나오니? 29가 답이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뭐다?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항등함수는 한 개지. 왜 4개야? 야, 함수의 개수를 만들려고 한 거거든?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건데, 들어가. 큰일 난다, 너 지금. 항등함수라는 거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는 요거 하나밖에 없지. 이게 하나의 함수인 거야. 대응은 4번 됐지만 함수의 개수는 요게 하나의 함수인 거야.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렇게 대응되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다른 대응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 이해되지 뭔 말인지. 대응 개수랑 함수의 개수랑 헷갈리면 안 돼. 돼 진짜 이거? 이해? 돼? 시현님 가방에서 뭘 꺼내니? 노트? 자, 그 다음에 217번 봅시다. x는 마이너스 1, 0, 1인데 또 x에서 x로의 함수랍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f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f-1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f1-1 얘의 곱이 0이 되지 않는다를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처럼 뭘로 계산한다고요? 정의역에다가 선택권을 부여해서 접근할 겁니다. 첫 번째,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얘네들 곱하면 0이 되면 안 된대요. 그 말은 얘도 0이 되면 안 되고 얘도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얘가 0이 안 되려면은 f-1은 얼마가 되면 안 되니? 절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고요. 얘도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f1은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정의역의 원소들이 공역으로 이제 뭐 하면 돼? 가면 된다는 얘기지. 자, f-1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얘는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1로 가지 말라고 했죠? 1로 가면 안 된다. 따라서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2가지겠죠? 왜? 0 또는 1로만 가야 되니까. 0 또는 1로만 가야 되니까. 두 번째, 0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0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아무데나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3가지 다 아무데나 갈 수 있다.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2가 갔던 데를 또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데나 갈 수 있다. 마지막 1은요. 1은 어디로 가면 안 된다 그랬니? 1은 1로 가면 안 된다 그랬지. 얘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1하고 0 2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뭐 하시면 됩니까?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개 나온다? 12개가 나오더라. 자, 218번 봅시다. x는 마이너스 1, 0, 1 또 나왔네. x는 마이너스 1, 0, 1이고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가는 엄청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혹시 가 조건 이거 뭔 말인지 기억하는 사람 있니? 정의역의 두 원소가 다르다면 함수값도 달라야 됩니다. 이거 뭔 함수라 그랬니? 이거 가 기억하는 사람 있니? 가 엄청 중요한 거라 그랬는데 이거 무슨 함수란 뜻입니까? 가 다르면 함수값이 같은 데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 얘는 1대1 함수란 뜻이에요. 1대1 함수의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딘가 필기되어 있을 텐데 아니면 별표가 되어 있든가. 왜냐면 얘는 1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거 1대1 함수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0일이 같다는데 겹쳐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fx는 뭐라 그랬어요? fx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의 함수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어디로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니 3이나 마이너스 3으로는 가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뭐 하면 된다고 이제 정의역 원소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되겠지.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1이 어디 갔다고 칩시다. 두 번째 0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대1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갔던 데를 제외한 나머지 네 군데로 갈 수 있겠죠. 0이 마이너스 1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니? 3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곱하면 다 얼마입니까? 60개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그래서 216번부터는 그 경우의 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야. 내가 함수를 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정의역의 원소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함수의 개수를 따져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224번 봅시다. X, Y, Z 세 개가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거는 F래요. X에서 Y로 가는 건 F고 Y에서 Z로 가는 건 G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둘 다 1대1 대응이래요. X는 1, 2, 3이고 Y는 4, 5, 6이고 초딩처럼 뭐 하면 되는 거냐? 그냥 쌓기놀이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F1은 4라 그랬으니까 1로 가고요. G6은 9라 그랬으니까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있냐면 G 서클에 F의 2는 7이라 그랬습니다. 합성함수 요거 무슨 표현이라 그랬냐면 관상형이라 그랬습니다. 보기에는 편한데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별로 안 편하다 그랬지. 풀이용으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G의 F2는 7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2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지. F2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F가 2가 5나 6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2가 6이 되면 어떻게 되냐? F2가 6이 되면 G6은 7인데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지. 그럼 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 5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F2가 오면 G5는 얼마 된다는 얘기입니까? 7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3은 어디로 가야 돼? 6으로 가야 되고 4는 8로 와야 된다 해서 대응표가 완성되겠지. 이렇게 대응표 그림놀이 하는 거예요. 그림놀이. 월구 아래 2F2 빼기 F3 구하라 그랬네. F2가 얼마냐? F2는 5죠. 그래서 2 곱하기 F2 빼기 F3. F3은 6이기 때문에 10 빼기 6은 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225번 봅시다.
x가 0, 1, 2, 3, 4인데 또 x가 x에서 x로의 함수랍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다. 이 fx가 있다. 근데 이 fx가 뭐라 그랬냐면 ex를 fx는 뭐라고 했냐면 ex를 5로 나눈 나머지라고 정의 내렸답니다. ex를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 내렸다. 그리고 똑같이 x에서 x로의 함수 gx는 f 서클 g는 g 서클 f가 성립한대요.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g1이 3이면 문제 좀 복잡하다. g0 더하기 g3은 얼마입니까? fx 먼저 만듭시다. fx는 2x를 5로 나눈 나머지라 그랬으니까 대입한 숫자를 2배 해서 직접 5로 나눠주시면 돼요. 0을 대입하겠습니다. f0은 0을 5로 나눈 나머지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목도 0이고 나머지도 0. 1 대입하면 f1은 2를 5로 나눈 나머지 2를 5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가 2가 되겠죠. 되니 이거 뭔 말인지? x에다가 0 대입해보고 그대로 대입해서 읽고 1 대입해서 그대로 읽고 있는 중이야. 끝까지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읽어주면 되는 거야.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f2는 4를 5로 나눈 나머지 4를 5로 나눠도 여전히 나머지가 4가 되죠. 몫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 그대로 나머지가 되는 거지. f3은 6을 5로 나눈 나머지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1이지. 그러니까 f3은 1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돼? 안 되지. 대입하는 거야. f0은 0 대입하면 0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냐?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지. 0은 5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 0인 거니까. 똑같이 f1은 1 대입하면은 2를 5로 나눈 나머지 2를 5로 나눠도 나머지가 2잖아. 그래서 1이 2로 간다는 얘기야. f2는 4를 5로 나눈 나머지 4를 5로 나눠도 몫이 없기 때문에 4가 그대로 나머지가 되지. 그래서 2가 4로 가는 거고. 3 대입하면 f3은 6을 5로 나눈 나머지 6을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도 1이지. 그래서 3이 1로 갔다는 얘기지. 나머지가 1이니까. 그럼 f4는 어떻게 되겠니? f4는 8을 5로 나눈 나머지죠. 8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지. 이게 fx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밖에 없니? G1의 값이 하나 주어졌고 달라. 그래놓고 G0과 G3을 다 구하라고 한 거잖아. 대신에 어떤 결정적인 정보가 있냐면 F와 G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답니다. 뭐라고요? F와 G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F의 GX는 G의 FX와 같다라는 거죠. G1이 3이라는 사실을 이용한다면 이거 다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일단 우리가 G1값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하는 식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되겠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좌변은 G1이 3이었기 때문에 F3이 되고요. F1은 얼마입니까? F1은 2였죠? 그러니까 이게 G2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F3은 얼마였습니까? 1이니까 G2가 1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G2 값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1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G0과 G3의 값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더 갑시다. 이번엔 여기 대입하지 말고 뭐 대입하자? G2가 1인 걸 알았으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하자? 1을 대입하자. 그러면 G는 1이니까 좌변은 F1 될 거고요.
우변은 F2가 4였지 않습니까? 얘는 G 4가 되겠죠? F1은 얼마였습니까? 2였으니까 G4는 2가 돼서 여기 GX에 대한 정보를 또 얻었네. G, G4 나왔네. 곧 있으면 나오겠네, 영상. 이제 뭐 써먹어야 되니? G4가 2인 걸 써먹자고요. X자리 얼마? 4를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G4가 2였으니까 좌변은 F2가 되고요. 우변은 F4가 3이었으니까 G 3이 되겠죠? F2 얼마였습니까? 4네요. 그래서 G3이 4로 나온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푸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럼 마지막으로 G3이 4인 걸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X자리 얼마를 3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G3이 4니까 좌변은 F 4가 될 거고요. 3 대입하시면 F3은 1이었지 않습니까? G 1이 되겠죠. 뭐야? 야, GX가 1대1 대응이라는 말 있냐 혹시? G0이 안 나오는데 끝까지? 더 이상 G0은 안 나오죠. 왜? G1 나오면 다시 또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 여기서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는 구했냐면은 G3은 구했습니다. 4로. G3은 4로 구했습니다. G0을 구할 수가 없어요. G0은 따로 대입해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빙글빙글 돌거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얘는 안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마지막에 뭐 한번 대입해보자. 0 한번 대입해보자는 얘기야. 뭐라고? 0 한번 대입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0을 대입해보면 F0은 0이었지 않습니까? 좌변은 몰라요. G0이 얼마인지. 그래서 F의 G0 그대로 쓰고요. 우변에 F0이 0이니까 G 0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은 치환을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치환하자. 어떻게 치환하냐? 어렵다. G0을 우리가 K로 치환하자. 물론 여기서 바로 알아낼 수도 있지만 헷갈릴까봐 치환한 거야. 치환하면은 FK는 K가 되죠. FK는 K가 된다. K 찾으러 가야 되는 건데 K는 어떤 숫자여야 되냐면 마치 항등함수처럼 대입한 숫자가 함수값으로 그대로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1 대입하면 1 안 나오죠. 2 대입해도 2 안 나오죠. 3 대입해도 3 안 나오죠. 4 대입해도 4 안 나오죠. 그러니까 K는 1, 2, 3, 4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K는 얼마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야? 0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고요? 0. 즉 G0이 얼마라는 겁니까? 0이 되더라.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작업들 처음에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 더하기 4, 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이게 225번. 그 다음 227번 봅시다. fx는 ax 플러스 b고 gx는 bx 플러스 a랍니다. f 서클 g와 g 서클 f가 같대요. 단 a랑 b가 같은 건 아니랍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이거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 정도. 관상용을 풀이용으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f의 gx는 g의 fx로 바꾸시면 되죠. 그리고 뭐 하는 거냐? gx 자리에 bx 더하기 a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f의 bx 더하기 a 되고요. 마찬가지로 fx 대신에 ax 더하기 b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f의 bx 더하기 a는 요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냐면 bx 더하기 a를 대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A에 bx 더하기 A에 더하기 B가 되겠죠. 좌변은. 마찬가지로 G의 AX 플러스 B는 요 GX의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한다? AX 더하기 B를 대입한다. 그러니까 B배의 AX 더하기 B에 플러스 A가 나올 겁니다. 이거 전개해서 좌변, 우변, X계수 같게 만들어주고 상수함 같게 만들어주면 A, B 다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A, BX 되고요.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가 되고 우변 전개하시면 A, BX 되고 플러스 B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누가 누구랑 같아야 되니? A제곱 더하기 B랑 B제곱 더하기 A가 같아야 되니.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와 B제곱 더하기 A가 같음을 알아낼 수 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B제곱 좌변 넘기고요. B는 우변으로 넘길 겁니다.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빼기 B가 되겠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A 빼기 B 인수로 가지죠. 그리고 A가 B랑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뭔 말이니? A 빼기 B가 0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양변 뭘로 나눌 수 있어요? A 빼기 B로 나눌 수 있지. 양변 뭘로 나누겠다고? 양변을 A 빼기 B로 나눠버리겠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 나옵니까? 1. 그래서 답이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될까?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거 뭐 하면 되냐면요. A 빼기 B 다시 좌변으로 넘기세요. 이렇게. 그리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든가 얘가 0이다 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얘는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A 플러스 B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똑같은 거야. 방금 전처럼 A 빼기 B로 나누든가 넘겨서 인수분해 하든가 내용은 동일하다. 자, 230번 봅시다. 몇 분이냐 지금? 33분이야? 다 풀 수 있을까? 4, 5, 6, 7 하나, 둘, 셋, 넷. 안 되겠네. 자, 230번 봅시다. gx는 3x-2고요. 그 다음에 hx는 x 더하기 1. 그리고 f 서클 g의 x는 얼마냐? hx를 만족한답니다. 그럴 때 f4를 구해달라. fx를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일단 이거 뭐 하자? 이거 뭐 하자? 풀이용으로 바꿉시다. 풀이용 바꾸면 어떻게 되니? f의 gx는 h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를 알고 있습니까? gx도 알고 hx도 아니까 전부 x에 관한 다항식 모양으로 바꿔버립시다. 바꾸면 f의 3x-2는 hx인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니? fx 구할 필요까지 없겠다. 왜? 우리는 f4만 구하면 되잖아. 뭐라고? f4만 구하면 되지. 요거 방정식이니 혹시 항등식이니? 특별한 말 없으면 항등식이라 그랬습니다. 방정식은 우리한테 x값을 얼마인지 구해달라고 요구할 거야. 근데 그런 말 없으면 무슨 식이라고요? 항등식. x에 뭐 하면 됩니까? 아무 숫자나 대입하시면 돼요. 하필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f4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친 놈이 얼마가 되게 하는 4가 되게 하는 x를 대입하면 되겠지. x에 얼마 대입하면 되겠냐? 2 대입하면 되겠지. 3x 빼기 2는 4가 되는 x값은 2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x에다 얼마 대입하겠다고요? x에 2를 대입해 버리겠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좌변이 f 4가 되고 우변은 얼마입니까? 3에서 문제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자, 그 다음 231번입니다.
fx는 2x 빼기 3이고요. hx는 4x 제곱 더하기 1. 그럴 때 f 서클 g의 x는 x를 만족한답니다. 뭘 구해달라? gx 구해달라. gx 구해달라. 뭐하자? 똑같이 뭘로 바꾸는 겁니까? 프리용으로 바꾸는 거죠. 프리용 바꾸시면 f의 gx는 hx가 되겠네.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fgx 직접 구하러 가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f의 gx를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되니? 동그라미 친 데다 gx 대입하면 되는 거지. 뭐라고? 여기다가 gx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이 뭐 돼버립니까? 2배의 gx 빼기 3이 되겠지. x 대신에 gx를 쓴 거니까. 그리고 hx인 뭐를 4x 제곱 더하기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3이 넘어가면 2배의 gx가 4x 제곱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양변 2로 나누면 gx는 뭐 되는 겁니까? 2x 제곱 더하기 2가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 처음이라서 좀 힘들고 이런데 해보면 사실상 그대로 대입해주고 그대로 풀어주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거 구하는 거죠. 2, 3, 6 보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요. fx는 ax 더하기 b고 그 다음에 gx는 2x 더하기 c다. 수연이 너 함수는 좀 괜찮니? 함수도 어려워? 다 어렵구만. 그때 g서클 fx는 g서클 f의 x는 얼마래? 4x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마이너스 1은 1이 된답니다. ABC의 곱을 구해달래요. 뭐라고? ABC의 곱을 구해달라. 자, 먼저 쉬운 정보 먼저 쓰겠습니다. 자, 요 정보. 우리 저번 시간에 역함수 단원할 때 했던 얘기 있어요. 역함수 단원에서. 암묵적인 룰이 있다 그랬어. 무슨 룰이 있었니? 역함수는 가급적 쓰지 않는다 했지. 맞아? 이거 나오면 빨리 뭘로 바꾸라 그랬냐? F1은 마이너스 1로 바꾸라 그랬지. 우리는 이 정보를 뭘로 바꾼다? F1은 마이너스 1로 바꿀 거다. 그래서 1을 여기 대입하시면 뭐 됩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 쓰겠습니다. 풀이용으로 바꿀게요. G의 fx는 4x 더하기 1 되고요. fx 대신에 ax 더하기 b를 쓰면 G의 ax 더하기 b는 4x 더하기 1 되고 G의 ax 더하기 b는 요 x자리에다가 ax 더하기 b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은 2배의 ax 더하기 b의 더하기 c가 되고 그게 4x 더하기 1이 될 거란 얘기지. 전개하시면 2ax 더하기 2b 더하기 c는 4x 더하기 1이다. 해서 a가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죠. 왜? 2a랑 4가 같아야 되니까. a가 2면 대입했을 때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c가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c는 7이 나올 거다. a, b, c 다 더하라 그랬냐 곱하라 그랬냐. 다 곱해버리면 얼마냐? 마이너스 4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라는. 괜찮죠? 자, 그 다음 237 보자. 237 fx는 개 복잡합니다. 일단 보니까 gx 더하기 1분의 gx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gx는
x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냐? G 인버스에 F 인버스 x 빼기 2는 0의 해를 구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앞에 뭔 글자 붙어있니? 방정식이라는 말 나와있지.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인 거야. 문제에서 방정식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이거 통째로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통째로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됐지? 헷갈리는 사람은 뭐 하시면 되고 치환하면 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너네가. 인버스잖아. 인버스를 뭘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냥 함수로 바꾸겠다는 얘기지. 그럼 바꿔볼게 내가 한번. G 0은 F 인버스 x 빼기 2 요거 가능하니? 괜찮죠? 뭐 한 겁니까? 유놈하고 유놈 자리 바꾼 겁니다. 원래 함수로 바꾸면서. 괜찮지? 돼, 안 돼? 돼, 안 돼?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은 뭐 하면 되냐면 F 인버스 x 빼기 2를 t로 치환하시면 돼요. 얘를 t로 치환하면 G 인버스 t가 지금 0인 거거든? 얘는 뭐 할 수 있냐? G 0은 t로 바꿀 수 있지. 이게 지금 G0은 t인 거잖아. 그래서 항상 인버스 돼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인버스 떼고 요 자리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다. 괜찮지? 그런데 G0 우리가 구할 수 있죠. G0 얼마입니까? G0은 1이지. G0은 1이지. 0 대입하면 되니까. 그쵸? 해서 이게 1이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가 우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F 인버스 X는 얼마 되겠니? 3 되겠지. 돼요? 또 나왔네? F 인버스 X는 3. X하고 3 뭐 하자고? 자리를 바꾸자. 바꾸면 어떻게 되냐? F3은 X가 되는 거지.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가 F3 구하러 가야 되겠네. F3은 어떻게 구하는데? F3은 G3 더하기 1분의 G3이 되겠죠? 참고로 G3은 얼마입니까? G3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더하기 1분의 4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분의 5분의 4분의 1이 되겠죠. 해서 계산하시면 20분의 4 5분의 1 나오죠. 누가? F3이. 따라서 X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가 얼마가 나온다? 5분의 1이 나오더라. 그래서 역함수 나오면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다? 이거라 그랬어. 역함수 떼고 자리 바꾼다. 역함수를 가능한 쓰지 않는다. 역함수를 가능한 쓰지 않는다. 그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세 개 마저 풀 수 있겠다. 239번 봅시다. fx는 x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랍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를 적용시키고 0보다 작으면 얘를 적용시키래요. 그때 f 인버스 3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푼 사람 있니 혹시? 푼 사람? 풀었어? 요런 거 나오잖아? 인버스 나왔지? 인버스 나오면 뭐 할 거라고? 이거 써야 되거든. 자리 바꾸면서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야지 바꾸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F 인버스 3의 값을 K라고 먼저 놓습니다. 뭐라고요? F 인버스 3을 K라고 놓는다. 이게 역함수의 핵심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역함수의 핵심이야. 왜? 놓으면 뭐 할 수 있는데? 놓으면 FK는 3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쵸? 그리고 FK 구하러 갑니다. 근데 FK 구하려고 보니까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뭐 하는 거야? 경우를 나누는 거지. K가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대로 나누시는 거예요. K가 0 이상이면 여기 대입한 K 더하기 4가 되고 그게 3인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니? 0 이상일 때 풀었더니 K 값이 음수로 나왔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에러가 나는 거지. 에러가 나와버려요. 그럼 K가 0보다 작았다는 얘기야. 0보다 작으면 여기 대입해서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5가 되고 그 값이 얼마라고요? 3이 된다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K 제곱이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겠네. K는 얼마 나오니?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K가 무슨 수라 그랬냐? 음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만 되고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풀었니? 선생님 저 경우 나누는 게 싫어요. 경우 나누는 게 싫은 사람은 그림 그리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면 1번 케이스인지 2번 케이스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어. 왜냐면 얘를 적당히 그려보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요. x가 0 이상이면 y는 x 더하기 4. y 절편이 4고 기울기 1인 직선 아닙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5 0,5를 지나가고 위로 몰록인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fk는 3되는 거 찾으라 그랬잖아. 3되는 게 어디밖에 없니? 2차 함수밖에 없지. 1차 함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 뭐 하시면 됩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알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경우를 나눌 필요 없이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릴 수 있으면 그리는 거야. 웬만한 문제들. 자, 241번 볼게요. 이거 다 풀고 시작.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 정의역이 x는 a 이상인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a 값 구하래요. 얘가 역함수를 갖는다. 그때 a 값은 역함수 갖는다는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1대1 대응이라 그랬어요. 1대1 대응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야. 1대1 대응이 되게 a 값을 설정해 달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정의역이 a 이상이고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도 a 이상이야. 예를 들면은 여기 함수가 있으면요. 이게 x 이퀄 a라고 칩시다. 이게 y 이퀄 a인 거야. 그래프가 어디서만 논다고? 니은자에서만 놀아야 된다는 얘기지. 니은자에서만. x는 a 이상, y는 a 이상 이렇게. 요 니은자 모양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이런 모양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보는 거냐면 y는 x제곱 빼기 6x를 먼저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쟤는 원점 지나가고요. 6,0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함수. 맞니? 됐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니은자를 찾아야 돼. 뭐라고? 니은자를 찾아야 돼. 정의역도 a 이상이고 공역도 a 이상이 되게 하는 니은자를 찾아야 돼. 찾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요점을 보는 거야. 요점. 니은자 요 꼭지점. 얘는 x좌표랑 y좌표가 뭐 해야 되니?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x좌표, y좌표 같은 지점 찍어놓고 니은자 모양에서 여기서 놀아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뭡니까? x좌표, y좌표 같으니까 어디 위에 점이냐면은 y는 x 위에 점이에요. 뭐라고? y는 x 위에 점이야. 따라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조금 어렵다 이 개념이. 왜 y는 x를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y는 x를 쓱 그립니다. 교점 몇 군데 나와요? 2군데 나오죠? 됐니? 그러면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얼마 나오니? 는 0 풀면은 여기 7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니은자 모양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a 값이 0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지. 없을 뿐더러 공역에 없는 놈들이 막 그려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n이 0이 되면 안 되고 누가 돼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7이 돼야 된다. 7이 돼서 요게 x는 7이야. 요게 y는 7이야.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요 안에서 니은자 모양에서 이렇게 놀면 되는 거죠. 그럼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7로 나오다. 조금 어렵죠? 241번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 니은자 모양 x좌표 y좌표 같아야 되니까 y는 xy 교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요 안에서만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지. 자, 마지막 242번 요거 풀고 쉴게요. 역시 쉽지 않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로의 함수 fx가 있는데 이 함수는 뭐라 그랬냐면은 x 플러스 2 마이너스의 k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랍니다.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래요. 얘도 역함수가 존재해라. 역함수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역함수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1대1 대응이 되게 해라.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려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절대값 있으니까 절대값을 푸셔야 돼요. 어떻게? 절대값 한 개 정도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추천합니다. x가 0 이상일 때와 1 미만일 때, 1 이상일 때와 1 미만일 때로 두 개로 따로따로 쓰시면 돼요. 절대값 한 개 정도 있으면. k가 1 이상이면 기울기는 1 빼기 k가 돼서 1 빼기 k의 x가 되고 2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3이 되겠죠. k가 1보다 작으면 이게 플러스로 변하기 때문에 1 더하기 k의 x가 되고 플러스로 바뀌면 2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뭐 할 거야? 그리러 갈 거야. 그리자. 1 대입하시면요. x에 1 대입하면 1 빼기 k 더하기 3. x에 1 대입하시면 1 더하기 k 더하기 1.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잠깐만. 타임. 맞아? 1 대입하면은 1 이상이면 마이너스 kx 1 대입하면 3 나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x가 1 이상이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1. 뭐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그러면은 1 빼기 kx에 2 플러스 k네. 미안하다. 2 플러스 k 플러스 k지 플러스 1이 아니죠. 여기도 1이 아니고 뭐 돼야 됩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 마이너스 k로 바뀌어야 되나? 아니지. 2 마이너스 k로 바뀌어야 되지 여기도. 제가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얘는 x 플러스 2 더하기 k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x에다가 1 대입해보면 둘 다 3이 나올 겁니다. x에 1 대입하면 둘 다 3이 나올 거다. 해서 문제가 뭐냐면 x가 1일 때 함수값은 3이 맞거든? 관건은 뭐냐면 기울기야. 뭐라고요? 이 문제의 관건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에 의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자, 뭔 말이냐면 k 값이 적당히 얼마가 돼서
얘네들 둘 기울기가 왼쪽 기울기는 음수고 오른쪽 기울기는 만약에 양수라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뭐가 될 수 없냐면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왼쪽 기울기는 양수고 오른쪽 기울기가 음수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V자나 V자 엎어놓은 모양은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울기가 만약에 둘 다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1대1 대응이 될 거라고. 혹은 둘 기울기가 둘 다 음수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너네 둘의 기울기 뭐해라? 부호가 같아라. 너네 둘 기울기 부호가 같다면 쭉쭉 증가하든가 쭉쭉 감소해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호가 같으려면은 둘 곱해서 얼마보다 크면 됩니까? 둘 곱해서 0보다 크면 되죠. 1 더하기 k는 k 더하기 1로 쓸 수 있고요. 1 빼기 k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k 빼기 1 0보다 작다로 바꿀 수 있겠네요. 많이 보던 거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죠.